이 책을 읽고 나면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쓰는 말이 달라지고 그 말 한마디로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매출을 바꿉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단순히 어떻게 말을 잘해서 물건을 팔까? 이런 테크닉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을 통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업을 성장시키며 자신의 인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각 챕터를 읽으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내용들과 함께 그 의미를 풀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말의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장은 돈이 되는 말, 즉 팔리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5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상품은 정확히 어떤 상품인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제품을 설명하라고 하면 기능, 사양, 용도 이런 것들을 길게 나열하죠. 그런데 이 책은 묻습니다. 누군가에게 20초 안에 설명해야 한다면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2가지 특징은 뭔가요? 이건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브랜드의 본질을 뽑아내는 훈련입니다. 고객이 상품을 듣자마자 아, 그거 나한테 필요하겠다 라고 느끼는 순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상품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여기서부터 책은 아주 날카롭게 들어가요. 고객의 욕망을 파악하세요. 이런 말은 흔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이 고통을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들은 진지하게 지갑을 엽니다. 즉, 고객이 단순히 뭔가 원해서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고통이 있을 때 진짜 진지하게 구입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정말 강력했어요. 고객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가? 우리가 상품을 팔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설명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의 회사는 믿을만한가입니다. 말은 신뢰를 쌓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기존 고객은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답 안에 신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점이 아니라 고객이 느낀 강점을 말해야 신뢰는 설득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고객의 공감을 얻고 있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말의 표현력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의 감정 상태를 묘사하는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찾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고객의 불안, 분노, 욕구를 오감으로 묘사하라. 고객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왜 이 상품을 필요로 하는지, 그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고객은 이 사람 나를 진짜 이해했네 라고 느끼죠. 그 순간 고객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 고객을 안심시킬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단순한 스펙이나 수치가 아니에요. 고객이 자신의 삶에서 이 상품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자료,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사례를 말해요.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한다는 건 현재의 나에서 새로운 나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고객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변화된 자신을 사는 것이에요. 그 변화에 확신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당신을 선택합니다. 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라고. 그게 말의 본질이자 팔리는 말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 고객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심 어린 말을 건넬 준비가 되었다면 2장에서는 그 진심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말, 진심 어린 말, 감성적인 말이라고 해서 고객이 당장 행동하진 않아요. 그 감정을 흐름 있게 설계해주는 말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챕터의 핵심, 뉴 파소나 법칙이 그 역할을 하죠. Problem, 문제, 구매자가 직면한 문제 또는 고객이 간절히 원하는 욕구를 명확하게 짚어낸다. Affinity, 친근감, 구매자와 같은 아픔 또는 같은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스토리와 오감을 통해 묘사한다. Solution, 해결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 Offer, 제안,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샘플, 모니터, 테스트, 가격, 혜택 등을 명시한다. Narrowing down, 제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Action, 행동, 긴급하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행동을 촉구한다. 이처럼 문제에서 해결, 그리고 행동까지 흐름 있게 설계된 구조를 통해서야 비로소 고객의 마음이 움직이고 지갑이 열립니다. 왜 이 흐름이 중요한 걸까요?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의 불편함과 미래에 누릴 수 있는 변화 사이의 간격이 커질수록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에게 단순히 이게 좋아요가 아니라 지금 상태와 달라진 미래를 한 번에 보여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고객은 이건 내 이야기다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또한 말의 중심에는 늘 고객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이 주인공이 아니라 고객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그 여정을 돕는 멘토에 가까운 존재예요. 나도 그런 문제 겪어봤어. 그리고 이렇게 해결했어. 라는 태도에서 진짜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말은 단순한 설명이나 광고 문구를 넘어서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스토리텔러가 되는 겁니다. 3장부터 5장까지는 돈 되는 말과 돈 안 되는 말을 비교하는 주제가 41가지 등장합니다. 3장 돈 되는 일을 만드는 힘에서 16가지, 4장 돈 되는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에서 16가지, 5장 사원에서 사장으로, 장사에서 사업으로 해서 9가지가 등장하는데요. 한 주제마다 3페이지 분량으로 짧게 나와 있어서 이 41가지를 모두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본 18개의 주제를 골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용기의 법칙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는 사람이 결국 실력을 증명한다는 메시지를 줘요. 예전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환경 탓만해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죠. 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기보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자신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요. 변화에 맞서는 용기. 그게 실력을 증명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는 걸 이 법칙은 알려주고 있어요. 두 개의 산 법칙은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고객층, 새로운 기회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걸 말해요. 많은 사람이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을 낮추고 마진을 줄이면서 버티려고 하지만 정작 돈이 되는 사람은 그 경쟁 자체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먼저 고민합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고객의 요구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틈새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져요. 문제는 여전히 한 종류의 고객만 바라보며 기존 방식만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고객층이 사라지면 사업도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반면 돈 되는 사람은 지금 고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맞춘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려고 노력합니다. 산 하나에만 기대지 않고 다음 산을 미리 보는 눈, 그게 이 법칙의 핵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승인의 법칙은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작게 시작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요. 많은 사람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먼저 승인을 받고 나서 움직이려 하죠. 하지만 그렇게 망설이다 보면 아이디어는 흐지부지 사라지고 실행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바로 작게라도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것. 그걸 주변에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으며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주도적인 태도가 핵심이에요. 실행하지 않으면 잃는 건 단지 기회가 아니라 행동하려던 내 순수한 의지 자체일 수도 있어요. 작게라도 시작하는 용기. 그게 결국 일의 판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모모타로의 법칙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그 아이디어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달 방식은 달라져야 해요. 사장에겐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말하고 실무자에겐 뭘 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관리자에겐 어떻게 할 건지 말하고 그리고 통합 역할을 하는 사람에겐 누가 할 건지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역할에 따라 맞춤형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입장에서만 설명하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만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면 비로소 아이디어가 함께 가는 제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는 그걸 설득 가능한 형태로 다듬을 책임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법칙이 전하는 핵심이에요. 단체 줄넘기의 법칙은 처음부터 완벽한 성공을 기대하지 말고 작은 실행과 작은 성공을 반복하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줘요. 크게 성공하려고 하면 오히려 첫걸음이 막히기 쉬운데 작은 시도를 통해 얻는 미세한 성공 경험은 자신감을 만들고 실행력을 키우는 발판이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한 번에 움직이려고 하기보다 가장 가까운 한 사람부터 함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단체 줄넘기처럼 처음엔 혼자 시작하고 조금씩 옆 사람을 불러 모아야 결국 모두가 함께 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변화도 작은 성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얼굴 사진의 법칙은 단순한 이미지 하나가 얼마나 큰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품 설명이 아무리 좋아도 누가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왠지 거리감이 생겨요. 반대로 얼굴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진정성과 책임감이 전달되죠. 특히 얼굴을 일관되게 드러낸다는 건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이 일에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어쩌면 멋진 디자인이나 광고보다도 고객은 얼굴에서 신뢰를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얼굴이 브랜드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미끄럼틀의 법칙은 읽는 사람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읽게 만드는 글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첫 문장에서부터 관심을 끌고 그 다음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예요.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 저항 없이 문장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리듬이 필요하죠. 효과적인 글을 쓰는 사람은 먼저 짧고 강한 문장으로 시선을 붙잡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통해 몰입을 유도한 뒤 자연스럽게 상품이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고객 후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실제 감동이 담긴 한 줄이 그 어떤 광고 문구보다 강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결국 이 법칙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고객을 하나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는 글쓰기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매력적인 카피의 핵심이에요. 상처받은 치유자의 법칙은 우리가 겪은 상처나 실패조차도 고객에게는 진정성 있는 신뢰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줘요. 특히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고객에게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고 그 자체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의 이유가 되죠. 이 책에서는 역경을 하나씩 극복할 때마다 고객과 나눌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씩 쌓인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라고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성공했을 때 그 과정이 최고의 콘텐츠가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실패를 감추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활용하는 시선입니다. 누구나 밑바닥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으로의 사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카운트다운의 법칙은 무조건적인 판매 압박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과 타이밍을 고려한 제안이 설득력을 갖는다는 걸 말합니다. 회사의 사정만 생각해서 지금 팔아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고객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언제 행동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지 그 시점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설득력 있는 사람은 단순히 지금 구매하세요가 아니라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건 단순히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조언에 가까운 설득 방식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고객의 입장을 걱정해주는 진심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그런 배려에서 나온 제안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다시 매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표현의 법칙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품도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걸 알려줘요. 예를 들어 단순히 이 상품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판매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반면 이걸 쓰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말하면 고객이 스스로 사용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고객 중심으로 설명할수록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상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전달 방식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품에 애정이 없으면 설명도 형식적이고 건조해지지만 진짜로 그 상품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 상품 설명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고객에게 러브레터를 전송하는 과정이자 브랜드 신뢰를 쌓는 시작점이에요. 우선 제공의 법칙은 고객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여주느냐가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접근하기 쉬운 소액 또는 무료 상품으로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핵심 상품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가장 처음 보여주는 상품일수록 절대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장에서는 고객이 감동하지 않으면 금방 외면당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은 무료나 저가 상품이니까 적당히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성과를 내는 사람은 무료라도 최고 수준으로 제공해야 브랜드가 신뢰를 얻는다는 걸 압니다. 결국 고객은 처음 받은 인상으로 그 브랜드 전체를 판단하니까요.
대담한 보장의 법칙은 환불 보장이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고객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전액 환불을 내세우면 고객은 이 회사 정말 자신 있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구매 결정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그만큼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환불 보장은 실제로 고객 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만족을 보장한다는 태도 자체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기 때문이죠. 또한 환불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 단순한 손실로 보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반품 데이터를 분석하면 다음 개선 방향이 보이고 결과적으로 품질도 더 좋아지게 돼요. 결국 핵심은 환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기획하라는 거예요. 이런 대담한 자세가 브랜드의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매출로 이어집니다. 간단한 교환의 법칙은 상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구매 과정이 복잡하면 고객은 쉽게 이탈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품의 기능이나 혜택 이전에 구입까지의 흐름이 얼마나 간단하고 매끄러운가를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단순히 마케팅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내의 협업체계, 즉 팀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결제, 배송, 문의, 교환 같은 전 과정이 끊기지 않고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 내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고객은 결제하는 순간 상품의 품질보다도 먼저 회사의 전체적인 응답성과 유연함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결국 매출로 이어지는 거죠. 소비자 성공의 법칙은 이제는 제품을 팔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말해요. 진짜 성과는 고객이 그 상품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생깁니다. 단순한 만족으로는 부족해요. 고객이 실제로 성장하거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브랜드가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충성도 높은 고객이 브랜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무료 이용자나 일회성 고객이 아무리 많아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핵심 고객이 없다면 비즈니스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시대의 기업은 우리가 파는 게 무엇이냐보다 고객이 이걸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해요. 고객의 성공이 곧 브랜드의 성공이니까요. 신뢰 디자인의 법칙은 브랜드는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꾸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로고나 광고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과 나눈 대화, 소통, 경험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야 브랜드에 진짜 힘이 생기죠. 그래서 사업을 운영할 때는 디자인보다 먼저 고객이 신뢰를 느끼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형성된 뒤에야 브랜드의 상징, 로고 같은 외형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브랜드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토대 위에서 자라는 결과물이라는 걸 이 법칙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손실 감수의 법칙은 때로는 수익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선택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태도는 결국 더 큰 신뢰로 돌아오고 브랜드를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그 책임이 단지 사회적 명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진심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는 오히려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고 조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브랜드가 강해지고 싶다면 먼저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우선입니다. 고객 평가 활용의 법칙은 고객의 피드백이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전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많은 회사가 내부 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죠. 하지만 진짜 돈이 되는 일은 고객의 평가를 먼저 듣고 그 목소리를 기준으로 전략을 설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객이 남긴 후기나 불만, 칭찬은 그 자체로 팀 전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알려주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특히 다양한 부서와 입장이 존재하는 조직일수록 이런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이번 달 고객 반응은 어땠지? 라는 질문만 던져도 모든 부서를 하나로 묶는 회의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바로 고객 중심의 운영 방식이에요. 결국 회사를 꾸준히 성장시키는 핵심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고객의 눈을 속이지 않고 현장에서 들려오는 평가를 진지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생 직업의 법칙은 결국 돈이 따라오는 일은 내가 진심으로 즐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큰 수익을 올리려는 마음보다 지금 하는 일이 재밌고 그 안에서 의미를 느끼고 있다면 주위의 신뢰도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어느 순간 수입이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단순히 재밌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반드시 사명감이 있어야 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크든 작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사명감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요. 바로 내 눈앞의 고객을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출발하면 그 일이 점점 나만의 직업, 즉 인생 직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돈은 결국 그 흐름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돈이 되는 말의 법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이 마케터든 1인 사업가든 대표든 혹은 단 한 명의 고객을 대하는 프리랜서든 이 책은 반드시 알고 가야 할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저도 앞으로 일을 하면서 이 책의 강조점들을 계속 곱씹게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에게도 이 책 한 권이 작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책 인사이트 공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